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102회 토픽 2 쓰기 53번 예상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죠, 여러분. 우리 맨날 이렇게 멤버십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자주 볼 기회가 있는데, 우리 또 예스 코리안 토픽 구독자, 우리 학생분들하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도 남겨주고 또 영상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은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올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영상 자주 올리고, 가끔 또 라이브로 만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긴 연휴라서 또 가족들 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고향 음식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고향 음식을 파는 곳에 가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나름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즐거운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공부도 좋고 일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건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깨닫는 거 건강이 1순위다. 알겠죠,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좋은 걸로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쓰기 53번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직장인 부업자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준비한 이유가 있죠. 선생님은 항상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죠? 항상 요즘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와 맞춰서 되도록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른 이 직장인 부업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 보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부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멤버십 친구들은 그때 54번 쓰기를 통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부업은 본업과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본업은 내가 메인으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본업은 뭐예요? 선생님이죠.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본업입니다. 저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메인 잡은 본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녁에 와서 뭔가 온라인 쇼핑몰을 해요. 선생님이 쇼핑몰을 통해서 옷을 팔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업이 되겠습니다. 사이드로 하는 직업이란 뜻이죠. 부업. 근데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메인 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고 나서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이 부업, 또 부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다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업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한번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부업이 더 잘 돼. 그러면 이제 본업은 포기하고 또 부업을 본업으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자, anyway, 부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네, 요게 요즘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 53번을 볼게요, 여러분. 53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래프 문제고,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쵸? 그래프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에세이로 쓰거나 에세이처럼 쓰거나 54번처럼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와 이 표를 통해서 요거와 똑같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 표현을 외워야 돼요. 그쵸?
외워야 되는데 이게 30점이에요, 여러분. 30점이면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추천할 때, 특히 초보 학생들, 토픽을 이제 공부한 친구들에게 추천할 때는 53번을 좀 공부를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54번을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어를 배운 지 막 6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 초보인 친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막 54번을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54번의 점수는 50점이니까 점수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51번, 52번, 53번보다는 이 54번을 막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51번, 52번 꾸준히 공부하면서 53번에 좀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54번 같은 경우는 네, 잠깐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54번 점수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많이 써보고 많이 외워보고 많이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이네요. 그쵸? 많이 쓰고 많이 외우고 많이 피드백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주제를 접해야 돼요. 많은 토픽을. 왜냐면 이렇게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쵸?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거 하나 두 개 토픽을 써서 글쓰기 작문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부족해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54번의 내용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의 나라의 말로도 써라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토픽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멤버십 시간에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매주 공개하고 친구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쓴 내용을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쓴 거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문제를 만들어서 풀고 그리고 어휘를 정리합니다. 그 세트예요. 그게 세트. 그런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해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들은 게 있죠. 들은 게 있어요. 100%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게 시험 때 조금 기억이 날 수 있어.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 많이 들었던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4번은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좀 시간이 부족한데 좀 마음이 급해. 그런 친구들은 일단 54번보다는 53번을 공부해서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한 후에 그리고 괜찮으면 54번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 2주 조금 넘는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어휘 막 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휘를 막 4시간 공부한다? 네, 그런 타이밍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출문제나 토픽 문제집을 한 권 사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과정이에요. 지금 필요한 과정. 그리고 어휘는 당연히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또 그때 정리해서 그거를 또 수시로 봐서 익숙해져야겠죠. 그쵸?
갑자기 이제는 어휘 책을 사가지고 이거를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한다? 그거는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외국에서 보는 친구들은 4월에 시험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의 시간이 있죠. 그럴 때는 단어부터, 그때는 무조건 어휘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일단 5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라이브라던가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토픽 공부하는 방법, 시간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네,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부터 써야 돼요? 뭐부터 써야 돼요? 요렇게 써야 되죠. 선생님 요렇게 했었죠? 레드 컬러, 그 다음에 그린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그 서베이한 회사를 이야기하고 직장인 부업자 변화는 이 53번의 주제를 이야기하죠. 자, 뭐부터 써야 돼요? 네, 요 레드 컬러 빨간색부터 써야 되죠? 어떻게 쓰죠? 네, 요렇게 씁니다.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조사기관이 뭐예요? 한국 리서치 회사에서 무엇? 직장인 요거 쓰는 거예요. 그린 컬러 직장인 부업자 변화에 대해 뭐 한 거예요? 네, 조사하였다. 요렇게 씁니다, 여러분. 조사하였다. 자, 쉽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선 에서가 들어가고 여기 뒤에는 무엇에 대해 조사하였다가 들어가고, 만약에 조사기관의 플러스 옆에 조사 대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서베이를 누구에게 했냐죠? 만약에 뭐 남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어디에다 써요? 여기에다 씁니다. 요 에서 뒤에. 그쵸? 자, 남녀 100명, 그 다음 뭐죠? 너무 잘 알죠? 100명을 대상으로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요거 알죠, 여러분? 근데 보통 없어요. 요즘은 보통 없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처음에 조사기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에서 쓰고 그 다음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컬러 직장인 부업자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요렇게 첫 번째 쓰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네, 여기 계속 바꿔주세요. 리서치 회사로 바꿔주세요. 네, 두 번째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네, 이거 안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올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여기를 쓰는 거죠. 요걸 써야 돼요, 여러분. 요걸 써야 되고, 처음에 이제 가장 평범한 보통의 방법은 이제 조사 결과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쓰고, 뒤에는 뭐뭐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 표현이 친구예요. 이렇게 친구.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다음 요거 쓰는 거죠. 부업자 수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부업자 추이라고 돼 있죠. 추이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마디로 뭔가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단위 유닛이 뭐예요? 만명이에요. 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추이가 만명, 추이가 2021년에 44.5명이 아니라 부업자 수가 이제 몇 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추이까지 쓰면 안 돼. 근데 보통 친구들이 요 추이까지 써가지고 부업자 수 추이는 2021년에 44.5만 명 이렇게 쓰는데 추이가 단위가 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업자 수는 2021년에 44.5 꼭 단어 써야 되죠. 단위 써야 되죠. 만명. 2023년 59.8만 명. 2025년에는 67.6만 명으로 어때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확 이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쭉 상승하다 증가하다죠.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당연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또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표에서는 그렇게 뭐 막 이렇게 심하게 컬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써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요거 써야 되죠. 요거 진행 중인 부업 종류를 써야 되는데, 자, 잠깐 정리하면 요 첫 번째 그래프는 그 부업자 수, 그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 몇 명이에요를 알려준 거고, 그렇다면 부업의 종류, 사이드 잡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현재 하고 있는 부업의 종류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가 많을까?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업 종류별 비율을 살펴보면, 아니면 뭐 진행 중인 부업 종류를 살펴보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택배 배송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보통 가장 그 높은 걸 많이 쓰죠. 그래서 택배 배송이 몇 퍼센트? 35%로 가장 높았고, 아니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그 다음이란 뜻이죠. 또는 그 다음으로 뭐예요? 블로그 운영이 25%.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똑같네요. 판매 서비스와 영상 제작이 각각 15%, 기타는 and so on을 말하죠. 기타 치는 게 아니라, 네, 기타가 10%를 차지하였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또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거, 기타가 15%로 next,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뒤를 continue, 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셔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체크해 두시고요.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이 여러분 택배 배송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업 메인 잡이 끝나고 나서 택배 배송이라고 하면 뭐 낮에 하지 않는 거라도 여러분 그 배달 알바 있죠. 딜리버리, 그쵸? 딜리버리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또 그 쿠팡에서 하는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이제 직장인들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겸 해가지고 걸어서 배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가장 접근성이 쉬워. 접근성이 쉽다라는 것은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면 되니까 가장 그 일을 하기가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뭐 여행 갔다 왔을 때, 아니면 맛있는 식당, 또는 뭐예요? 아이가 있어. 그럼 베이비들을 위한 어떤 상품 같은 거, 아니면 내가 메이크업을 잘해,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이런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또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잘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엇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영상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거나, 네, 요렇게 하는 부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부업의 종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리운전이 뭐예요? 이제 밤에 이제 사람들 술 많이 마시면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업을 많이 하고 있다, 요즘. 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인데요. 원인을 한번 볼게요. 원인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뭐예요? 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죠. 물가는 뭐예요? 물건값이 오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죠. 그리고 경기라는 것은 경제, 이코노미가
침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물건값은 올라가는데 경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표현 있죠. 이렇게 많이 말하죠. 내 월급은 안 올라가. 근데 물건값은 다 올라가.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나 이걸로 못 살겠다.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하다. 나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물건값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조금 더 필요해. 그래서 추가 수입, additional, 플러스 수입이 필요하다. 요게 첫 번째 이유고 진짜로. 두 번째는 재택근무 예전에 한 적이 있죠. 뭐예요? 집에서 일하는 거고 유연근무제는 뭐냐면 요거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회사가 여러분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근데 내가 그 근무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는 금요일에 좀 빨리 퇴근하고 싶어. 그러면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새벽 일어나서 뭐 7시부터 7시까지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일을 조금만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 어쨌든 나의 근무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그 근무제가 퍼지고 있어요.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부업이 가능한 그 시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는 뭐 오전만 일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후부터는 다 나의 시간이죠. 그럼 나는 이 시간부터 나의 부업에 집중하고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그것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산, 그래서 부업 가능 시간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요 표시는 뭐냐면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 되고 여기가 결과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표시까지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증가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부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 수입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의 확산으로 부업 가능 시간이 확보된 점도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는 확보된 점도 영향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이렇게 잘 안 보니까 위에다 놓을게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원인을 쓰는 방법은 선생님이 쓴 거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만 잘 전달하면 되고 대신 너무 반복된 표현만 지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원고지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원고지가 한글이 좀 이상한지 이렇게 안 써야 되는 거 알죠?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컴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죠?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컴마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거 외에는 괜찮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우리 102회 토픽 53번 예상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지금 발견했는데 요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요거까지 체크해 주세요. 공부하느라 되게 고생 많죠. 네, 다른 나라에서 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한국어 실력도 매번 비슷한 것 같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또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결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그리고 선생님 하는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2주 조금 넘게 남았지만 그 2주를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